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사 과정의 결정적 장면처럼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법률 실무에서는 그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압박과 환경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질문지가 포괄적이거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애매한 답변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긴장, 불안, 당황스러운 상황만으로도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한증이 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땀 분비, 심박수 변화 등이 과도하게 나타나 거짓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유로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거절 의사는 어떻게 밝히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본인이 하기 싫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의뢰인 대신 거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불필요한 반감이나 의심을 줄이면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거짓말 탐지기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충분히 받고 검사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날 조사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가 다르면 중간에 정보가 전달되거나 심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도중에도 질문이 모호하거나 유도적이라면 그대로 답하지 말고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의 실질적 효과를 냉정하게 보면 무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이라도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 방향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는 많습니다. 즉, 위험 부담은 큰데 얻을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검사 요구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억이 흐릿한 사건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짓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본인은 사실대로 답했다고 생각해도 기계는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단정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방어에 유리합니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과학적 진실 탐구라기보다 때로는 심리전의 도구에 가깝습니다. 무심코 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태도가 필수입니다. 검사 후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결과를 분석하며 이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각 사건과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나 주변 경험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그 이름과 달리 진실만을 밝혀주는 도구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짓말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